예, 저 오늘 저희가 옷 얘기가 좀 나와서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저희가 맨인 블랙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예, 저희가 또 이렇게 옷이 똑같은 옷을 입고 왔네요. 상의하지 않았지만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예. 네. 자, 오늘도 저희 마지막 시간 또 꾸며주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또 시장 실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예, PC 발표가 됐더라고요. 예, PC가 발표가 막 됐죠. 예. 됐는데 선물이 좀 선물은 뭐 1% 이상 빠지는 상황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오늘 발표된 PC가 상당히 좀 모호한 애매모호한. 수치가 나오고 좀 이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볼까요? 표를 한번 네.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표가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이게 이게 PC가 아니죠. PC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PC인데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화면을요. 지금 6.3% 갔다가 다시 6.6%까지 나온 걸로 좀 확인됐고요. 예, 전체 PC는 그 다음에 다양스러운 게 이제 코어 PC인데 예. 코어 PC는 4.8%를 전망했는데 4.7%가 나와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뭐 코어 PC를 많이 보잖아요. 연준에서 코어 PC가 원래 물가가 금리 인상을 올릴 만한 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지금은 워낙 유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전체 PC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CPI도 역시 헤드라인 CPI를 보기 때문에 예. 사실 에너지를 빼면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반영되어 있는 전체 PC를 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어제 스페인 쪽에 저희 보여드린 인플레이션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한 3개월째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바람에 이 한두 달 약간 쉬어갔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볼 때 뭔가 정점을 찍은 모습이 아직까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 선물은요 발표 전부터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사람 어치가 굉장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호한 숫자가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일단 오늘 좀 예의 주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선물을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요. S&P 500 1.2% 하락이고요. 다우가 1.09% 하락, 나스닥 1.31%가 빠지면서 조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지금 하락의 모습 보이는 물론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뭐가 발표되거나 네. 이제 좀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 좀 끝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는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따가 장 시작할 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서 일단은 보통 2분기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최악이 2분기다. 그다음에 상반기는 망했다. 폭망했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좀 이따가 한번 그 나오고 있는 그 흐름을 좀 보여드릴 건데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상처 컸던 2분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된 내용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을 준비한 게 제가 일단은 세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목표 주가 0달러를 제시한 기업이 있습니다. 최악 경우인데 물론 최악 경우라고 해도 0달러라는 거는 뭐 거의 상패 아닌가요? 상패. 상패. 예. 상패 정도 가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디스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디스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아마 제가 언급한 종목인데 예. 야 진짜 엄청나게 내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가 하락을 전망하는 이유 세 가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유가가 좀 빠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까지 PC가 높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뭐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이면 유가 좀 빠지면서 물가 내려가지 않나 싶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학개미 가치가 일주 동안 많이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예. 의외의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테슬라가 아니고요. 테슬라요? 예. 테슬라는 아예 예. 그 상위에 랭크 없었습니다. 아예. 정말요? 네, 없어갖고 테슬라가 왜냐면은 뭐 거의 많이 이제 너무 많이 샀으니까 이제 물타기도 좀 들어갔을 것 지금 같고. 예. 이게 확연히 바뀐 게 뭐냐면 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아래쪽에 베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저기 힌트를 드리면 아래쪽에 최근까지 올라가는 쪽에 3배짜리 막 있었거든요. 예. 지금 전적으로 다 아래쪽입니다. 인버스 곱하기 3이구나. 인버스 곱하기 3배짜리.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또 방향은 전투민족이 맞았죠. 나갔네요. 예, 방향 전투민족. 맞았죠. 그래서 예. 일단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방향이 틀었다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분기의 치악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현재 이제 통계인데요. 통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15.5%가 2분기에만 빠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루가 남아 있죠. 남아 있어갖고 오늘 만약에 한 16% 급등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 좀 다시 한번 보입니다. 15.5%가 예.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50년 이후에 세 번째 폭망이었다라고 와. 좀 보시면 진짜 좋을 것 많이 같습니다. 1962년 21%, 70년 18% 이어서 세 번째 폭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죠, 뭐 1분기, 뭐 2분기, 상반기 뭐 봐도 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예. 야,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질지는 몰랐는데 하여간 2분기에만 15.5%가 빠진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가 하루가 남았습니다만 네. 오늘 좁힐지 더 키울지 좀 이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 13%, 금융위기 때 11%보다 압도적인 하락을 보였다.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싶은데 예. 하이 많이 빠졌고요. 제가 이걸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이 횃불은 왜 나왔을까? 제가 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상문요구가 딱 그려준 건데 이게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아, 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예, 맞추고 싶다 진짜. 딱 이 보통 연관되는 그림 올려주지 않습니까? 예. 오늘 이걸 횃불을 올려줘갖고 이게 뭔 소린가라고 아직까지 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이따 한번 좀 분석하신 다음에 예. 말씀해 도끼 주세요. 아닙니까? 도끼. 도끼라고요? 도끼가 삭삭. 도끼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뭐 불처럼 예, 보이니까요. 예. 불바다. 불 같은데,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불바다였다. 다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3번 정도 많이 올라왔던 주가 흐름 다음에 물론 다 빠져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짜 세 번째 6.4% 6% 상승 위에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자 기대가 컸을 걸로 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만약에 장이 반등하면 한 7% 이상의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때 실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물론 들으신 분들이 말도 안 돼, 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말씀하셨겠지만 그 7%가 보통 베어마켓 열릴 때 나왔던 평균 수익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찍어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이 그가 제가 2주 전에 얘기하고 지난주에 JP모건 체이스가 7% 올라간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니까 예, 예. 이번 주에 7% 올라간다고 이미 예견했어요. 물론 틀렸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저도 틀렸고 많은 분이 틀리고 있는데 쉽사리 급등 안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의 근거가 뭐였냐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현금 비중이 높다 해서 보여주는 편인데요. 현금 비중 6%까지 올라오면서 지금 보시는 9.11 테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혹시 9.11 테러가 언제 몇 년도 혹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9.11 테러.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 대부분 다 9.11 테러는 기억하시는데 네. 몇 년도인지를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2001년도. 2001년도였어요. 2001년도. 2001년 2001년도. 예. 2001년도가 미국 주식을 최초로 중계한 날이 해가 2001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막 TV 9시 뉴스 KBS였나?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예. 하여간 그때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가장 큰 현금 비중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까 JP모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이 현금 비중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 사겠냐 하는데 이분들이 언제 매수하냐면 보통 분기 끝나기 직전에 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매수하면 뭐 7% 뿐이겠어 더 급등한다고 얘기했는데 하여간 틀렸지만 어쨌거나 요걸 기반으로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7% 그냥 6%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언제 쓸지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까지 주식을 많이 매수하는 걸로 보이니까 주식을 많이 매수한다 그러면 올라오는 폭이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요. 대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평균은요. 상단이 한 5%, 하단이 4%로 요 정도가 평균 보유 비중에 현금 비중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많이 높아졌으니까 언젠가 안 사겠습니까? 지들이 사겠죠.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꾸준히 보여드린 그림이 베어마켓 때 보통 4번, 5번, 6번 정도의 랠리가 나왔는데 지금 올해 몇 번째 랠리였습니까? 4번 랠리였지 않습니까? 해서 그 그림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한번 제가 겹쳐서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보이시는 주황색이
리마스터 때 모습이고 금융위 때 모습이죠. 저 닷컴 볼 때 모습이고 이 파란색이 금융위 때 모습인데 보시는 이 빨간색 한 칸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한 1년, 2년, 3년인데 네. 닷컴 버블 때 3년까지 이어졌고요. 베어마켓이 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저때 있는데 어떻게 버티셨을까 진짜. 이때는요. 예. 버티는 게 반, 체년 반. 그냥 어. 포기한 거죠. 포기. 3년을요. 아예 기대 없이 그냥 장을 잊어버린 겁니다. 야 지금도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이걸 보시면 1년, 3년 쪼개서 보게 되면 1년대 지금 반 왔거든요. 검은색 올해니까요. 예. 반 왔는데 쉽게 여기서 막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쪼개면 랠리가 4번 나왔습니다만 1년을 보게 되면 1년 전체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냥 빠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줄기가. 똑같이 금융위 때 닷컴 먹을 때 똑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오르고 내리면 있지만 큰 줄기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첫 번째는 별로 희망이 없다. 예. 만약 진짜 베어마켓 랠리가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해서 지금 베어마켓의 과거의 모습 보게 되면 1년째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년째 가서 요 중간 페이지 2 요때가 한번 반등합니다. 급반등. 엄청나게 크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똑같이 닷컴 볼 때 금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진짜 지금 현재 구간이 베어마켓을 한다 그러면 올해가 내년에 한번 크게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혹시 진짜 주식이 너무 무섭고 미치겠다 하신 분들은 그때 2년째 들어갔고 요 반등할 때 2년째 들어가서 저때 빠져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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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는데 뭐 그건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1년째, 2년째까지 계속 잠깐 중간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 다음에 3년 지나고 나서 반등하기 때문에 아직 그 과거치를 보게 되면요. 일단 하락은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정 바닥은 올해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한 2년 최소한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의미 있는 반등도 올해가 보다는 내년 정도에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안 좋은 그림이죠. 안 좋은 그림인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이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보기엔 이 그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그냥 단순 반등이다 상승해도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올해 한 해는 내려가는 거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이 닷컴 버블처럼 가느냐는 저도 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자꾸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1단계, 2단계, 3단계 나왔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단계는 내년에 상승하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이 표인데요. 이 표는 좀 넘어갈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C니까요. 예. 자, 카니발입니다. 카니발. 카니발. $0 카니발이 제로요? $0 갈 수 있다. $0. 음. 이제 어제 얘기한 거 $7가 기본 제시했는데 정말 최악 경우에는 주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없다. 무다 무. 하고 발표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 제이미 롤로라는 분이 상당히 격하게 이 기업을 좀 흐물 잤다 보니까 이 글이 써진 다음에 아래쪽에 댓글이요. 진짜 수천 개 달려갖고 예. 뭐 책임져라 뭐 진짜 저분이 물리신 것 같은데 왜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야 얘네는 $0야 이렇게. 근데 의미가 그러진 않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 예. 있어 좀 이따 보시면 좋은데 어. 하여간 이 $0라 그러면 차라리 파산 예. 뭐 상패라고 하면 좋은데 $0 저는 왜 썼을까? 이건 뭐 열받아가지고. $0면 예. 그냥 그거 아닙니까? 예. 큰 엿맹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솔직히 진짜 그런 건데. 딩엿이죠, 딩엿. 근데 예. 제가 볼 때 굳이 $0를 할 이유는 뭐 없겠지만 하여간 $0 경고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장기 부채가 $300억 달러인데 지금 현금이 $65억 달러밖에 없다. 하다 보니까 조만간 현금이 떨어지게 되면 회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표기한 건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현재 카니발의 부채가 $300억 달러입니다. $300억 달러. 근데 현재 시가총액 $88억 달러. 시가총액의 현재 몇 배입니까? 한 3.5배? 넘어가죠. 어마어마한 부채를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알 캐리비안 크루즈 역시 $79억 달러 현재 시총인데 190억 달러 달하는 부채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노르웨이전 크루즈 역시 42억 달러 시가총액에 121억 달러 달하는 부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이 부채가요. 최근에 팬데믹 때 급증한 거예요. 급증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게 이분의 얘기죠. 그러네요. 진짜. 저거 너무나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이걸 끌려 그러면 뭔가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직전 분기에서도 적자였어 적자. 적자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못하는 모습 본다 그러면 이 크루즈를 과연 탈 것이냐 본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싼데 침체가 오는데 굳이 탈까?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게 언제
줄겠습니까 부채가? 제가 볼 때는 안에 있는 뭐 침대랑 자석을 다 뜯어내고 그냥 운송으로 써서 그 예전에 그 코로나 때 뭐 항공기가 이제 운송으로 썼잖아요. 예, 뭐 그렇게라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진짜 폭망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이제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컨테이너 원활하거든요. 굳이 뜯어갖고 해봤자 이제 늦은 거죠. 근데 야. 농담이고 예. 하여간 저희가 과거에 보게 되면 크루즈 여행이 보통 이제 그 노년에 마지막 가는 여행이지 않습니까? 좋은 여행 추억 삼는 거 한번 타면 거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됩니다. 먹는 것까지. 근데 비용이 제가 봤더니 한 1,000만 원대 이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용 안 하기 때문에 적자가 줄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그분의 얘기였고 지금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지는 부채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최근에 5월 달에 채권에 발행했는데 카니발이 발행했는데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10.5%짜리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거죠. 네. 높지 않으면 안 사는 사람들이 구입 안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과연 이 세 가지에 대한 크루즈 기업들이 뭔가 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고요. 만약에 올해까지 정상 운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한 2년 내에 큰일 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고했으니까요. 그래서 카니발. 어렵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니발의 주가 차트를 봤더니 고점 대비 88%가 빠져 있어요 지금. 와. 예, 그러니까 9분의 1 토막 난 거죠. 예,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 신저점을 뚫고 내려갈 만한 수치까지 내려왔습니다. 8.87달러. 이게 고점이 와. 71달러에서 71달러에서 거의 뭐 아주 빠르게 빠졌는데 이게 만약에 오늘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좀 주가 빠질 것 같다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국내에서 의외에 많은 분들이 이 카니발 쪽 크루즈를 많이 매수하고 계세요. 별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위험해 보이니까요. 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지금은 싼 거 외에는 예. 별로 이점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카니발이 좀 다른 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싸니까 싸서. 싸고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이런 거죠. 아니 90%가 빠졌는데 스쳐도 한 1, 2% 그냥 수익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그러니까요. 예. 스쳐갖고 지금 저점을 뚫고 있는 그런 모습 예. 보여줘갖고 어렵다는 거 다시 한번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스쳤네. 그래서 예. 지금 이런 차트가 별로 없는데 야 진짜 엄청나게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다시 한번 경고를 좀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14% 급락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립니다. 다뤄져 있습니다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제가 간만에 가져왔는데 전쟁에 이제 100일 넘었는데 2월 24일부터 지금 이제 6월 4일까지의 요 100일 동안에 어떤 분들이 도대체 그 러시아에 있는 화석 연료를 구입했나 뭐 석유 그다음에 석탄 가스 이런 걸 구입했나 봤더니 가장 많이 구입한 국가 중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예, 그래서 하루 평균 9.77억 달러 한 10억 달러씩 팔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00일 동안 한 1,000억 달러가 팔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하루에 1조 원 정도가 팔린 거예요. 1조 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러시아를 도와준 거죠. 직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1등이 차이나였다. 2등이 독일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의아하죠. 근데 너무 그러니까 그 의존도가 너무 높았기 예,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맞아요.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비난할 필요가 없고 생존을 위한, 예. 예. 비난한다고 그러면 구제한다고 그러면 뭐 중국은 별로 그럴 필요가 없는데 했다는 거. 그다음에 2등이 독일, 3등이 이탈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좀 터키가 나와주고 있고요.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한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표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비난. 그러네요. 이거 왜 이렇게 전쟁하는 예. 국가에 보태줬냐 하시는데 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그때 어쩔 수 없이 구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지금 보시는 건 의외의 국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제 이걸 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인도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인도까지는. 근데 상단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조금 기름이 싸거든요. 싼 기름을 혹시 뒤쪽에서 좀 매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쭉 보시면서 한번 어떤 국가가 포함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요. 크루드 오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약간 분홍색이 오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의 흐린 하늘색 같은 게 가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 검은색이 석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국가들이 전쟁 중에도 러시아로부터 많이 수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요 표를 보시면서 일단 석유값이 좀 떨어질 걸로 보이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옆으로 올해 여름에 말이죠 여행 계획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부분들이? 근데 미국 쪽도 마찬가지인데 여행 계획 지금 많이 한다고 그러면
자동차 여행 하시겠습니까? 자동차로 가는 여행들 아, 잘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최근 나와 서베이를 본 건데 봤더니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스값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5달러 4.88까지 올라갔죠. 갤런당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여행 계획을 약간의 취소하는 분이 많아 떨어지고 있다. 아. 원래 여행 가려고 했던 분들이 약 35% 갔다가 예. 지금 22%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여행을 대거 취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게 일단은 어떤 거냐면요. 적어도 휘발유를 덜 쓸 것 같다.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일단 부담스러우니까요. 지금은 여행을 많이 취소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제트 항공유거든요. 항공유의 모습인데 이게 웬 유엔의 선이 2019년 팬데믹 이전의 수치의 어떤 항공유에 대한 소비였는데 지금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좀 꺾이는 그런 모습 보이죠. 마지막에 혹시 이거 보이십니까? 동그란 거? 네네. 꺾여 있죠. 최근에 이것도 항공도 안 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침체 때문에. 비행기표가 우리 이남 교수님이 갔었지만 300만 원 차였는데 예. 타시겠습니까? 미국까지 가는 거? 웬만하면 안 가겠죠. 그렇죠. 우리 박종훈 팀장 한 달 월급인데 예. 못 갑니다. 예. 아니 솔직히 못 가잖아요. 네. 그 300만 원 쓰고 못 가거든요. 예. 아니 중요한 일 있으면 가겠지만 예. 그 놀러 가는 거 못 아니, 가거든요. 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못 옵니다. 예. 그럼 못 가는 거죠. 그쵸, 예. 못 가는 거죠. 예. 아니 걸어서 오면 안 될까요? 아니, 못 가는 거죠. 못 가다 예. 보니까 지금 항공유까지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모습 아. 보여져갖고 팬데믹 이전을 본다 그러면 훨씬 덜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역시 침체 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이미 우리 수많은 IB나 헤지펀드가 대거 에너지 주식을 매도했던 거 똑같 요거 그림을 매도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큰 막대가 뭐냐면요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침체 구간 때 이 붉은색이 유가의 모습 보여준 건데 유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매번 보여줍니다. 침체가 나와주면 왜냐면 활동이 적을 거니까 침체 안 갈 거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미리 많이 뺀 게 아닌가. 지금도 많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걸 미리 알고 큰 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 좀 높게 보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요.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차트를 봤더니 이건 또 요까지 보여드리고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팔았는데 이번에 6월 20일까지 해서 10일 동안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그게 보여준 그림이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그림들 일단은 많이 쓰이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항공 역시 많이 안 쓰일 거고 침체가 되면 기름값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염려해서 큰 손들이 판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역대급 하락에 보여준 게 앞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은 적어도 큰 손들은 에너지 관련 것들 팔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네. 이제 버핏이 매수하는 건 맞습니다만 일부 기업들이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은 조금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매도를 일관하고 좀 접근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크게 물론 매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앞선 표를 보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유가를 조금 더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꼭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번에 에너지 관련 폭락을 봤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볼 건데요. 제가 쭉 갖고 온 그림인데 에너지 XL ETF라고 해서 XL이 에너지 ETF죠. 요 ETF를 또 전문가분들이 테크니컬 분석했는데 이 기업은요, 이 ETF는 또 50일선과 100일선이 잘 맞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선을 그어봤더니 딱 100일선은 잘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0일선을 뚫고 내려간 다음에 딱 100일선에 만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 저런 거 보면요. 저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진짜 어떻게 하필 딱 저기에 예, 딱 걸리는 저기서 예, 딱 걸렸죠. 이렇게. 걸리고 나서 예.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져갖고 지금은 테크니컬한 분석을 봐도 약간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처음 어려울 아는 것 같다. 저 많은 도화지 중에 예, 예. 딱 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신기하네요. 참. 혹시 만약에 이제 이게 위에 있는 거 누워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혹시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예. 여기서 쭉 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요 오히려 되게 들어가기 모호한 시기가 아닌가. 정말 강심장이 아니면 글쎄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목표 주가가 하향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봤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엑슨모빌 같은 거 많이 먹어봤자 한 20-30%? 근데 그 정도 베팅한다고 하지만 아래쪽 열리는 것 측에는 훨씬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호하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네. 선수급들은 약간의 주의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참.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의 매매 동향을 또 가져왔는데 어제 혹시 제가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수건을 던지나 이런 제목.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지펀드 던졌고요. 그다음에 ETF도 대거 매도를 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과거 랠리 때 많이 매수했다가 네. 이번 네 번째 랠리 때
많이 ETF를 통해서 많이 매도했는데 한번 어제 그 문구 나왔던 게 개인들 많이 동참했다 하는데 오늘 표가 나왔으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옅은 흰색이 색깔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누적 매수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주 짙은 녹색, 파란색. 이게 뭐냐면요. S&P 500과 개인이 손해했던 주식들에 대한 수익률을 비교하는 건데 어쨌거나 빠지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빠진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0에서 팬데믹 이전에 0이라고 치게 되면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갔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을 보여주면서 주식을 대거 매수하는 그런 모습 매도하면서 지금 전체 누적 보유 주식 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매수했던 것보다 다 팔면서 오히려 지금 더 많이 팔았다. 매도가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똑같이 수익률과 동일하게 주식을 많이 파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 보이는 것처럼 ETF를 통한 매도가 개인들 일부 동참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보이는 것처럼 헤지펀드가 사상 최대 매도했기 때문에 헤지펀드 물론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손실폭이 커지면서 약간 손절성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을 많이 판 걸로 확인됐으니까 개인들도 일단 수건 던지는 거에 동참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최근 2년간에 많이 매수했던 것들을 지금 다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거의 현재 매수량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나와주고 있는 물량이 진짜인데 그래서 여기서 물론 약간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매수에 동참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냐? 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지금.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지 마시죠. 얘기하시면 얘기 끝났으니까.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 팔면 뭐 거기가 바닥이고. 그럴 수 있죠. 뭐 약간의 그런 저희들끼리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린 거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ETF 시장, 그 다음에 헤지펀드, 뭐 기관들, 개인까지 매도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가는. 그러니까 도와줄 분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던지는 모습 보여줘갖고 상당히 조금 시장에 대한 흐름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 박종원 선생님 말씀하셨죠. 좀 좋은 것 좀 얘기해봐라. 좋은 게 안 보여요 지금. 좋은 게 안 보입니다. 뭐 하나 좋은 거 누가 매수한다 그런 게 안 보입니다. 뭐 어떤 지표가 좋아졌다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2년 동안 버텼던 개인들까지 매도에 동참하는 자체가 뭔가 이제부터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투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지금은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니까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한국의 투자분들 현황을 봤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데 바로 오늘 나온 편인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순매수 1등이 뭐냐면요. SQQQ입니다. SQQ. 보통 이제 SQQ가 보통 상단에 있지만 1등은 처음 나왔거든요. 자, 인버스 3배짜리 ETF. 나스닥 100. 압도적으로 1등 차지하는 그런 모습인데. 압도적인가요? 보십시오. 2등과 와. 1등을 보시면 10배 차이, 10배 차이. 넘게 나죠. 지금 1,000억 원. 원화를 1,000억 원을 일주일 동안 매수한 겁니다. 저게 또 바닥 신호가 아니냐라는 또 제가 지금 그런 얘기가. 중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개인들의 매매 동향이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역반응 쪽으로 베팅하는 거예요 지금. 공통된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투자 자체를 주식 판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에 베팅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 진짜. 지금 맞는 거죠. 맞는 건데 용자들이 많습니다. 용자. 이렇게까지 금액을 키워갖고 일주일 만에 1,000억을 매수했다? 어마어마한 베팅이 나온 게 아닌가 진짜 싶습니다. 용자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속스를 이건 3배짜리 정반이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S&P 500 ETF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거에는요 바이오테크 정반은 3배짜리였거든요. 역반은 3배짜리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이가 역반은 3배짜리, 위에가 역반은 3배짜리, 그 다음에 역시 5등도 역시 5일 3배 역반응입니다. 역방향. 역반향이 3개가 올라왔어요. 5위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에 소스 같은 것 때문에 가져가고 있지만 나머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테크, 유가에 대해서는 베팅을 아래쪽 하고 있다. 인버스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얼어 있다가 드디어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닌가. 사실 그 전에 많은 분들이 그 막 3배짜리 많이 사셨는데 손실이 엄청났잖아요. 사실. 맞아요. 손실이 엄청나서 이번에는 좀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스닥 100 조금이라도 역반. 내려가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나? 시작을 또 많이 진짜 빠뜨린 거기 때문에 위험한 발언인가요? 위험한 발언. 아, 왜냐면 이제 아무리 그래봤자 예. SQQ를 많이 보유하신 분이 많으실 거 아니면 예.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주식을 보유하신 분이 많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보유 주식이 많을 거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간 지금은요 많이 베팅한 것들이 예. 역반이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벌써 시작합니까? 네, 한번 타종의 시간입니다. 네, 총 한번 가겠습니다. 네, 쳐주시면 좋을 것 아이고.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올라가기 쉽지 않은 시장인데, 지수가 나왔습니다. 제발 좀. S&P 500 1%, 다우가 1.07%, 나스닥이 1.09% 각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보신 것처럼 52년 만에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인 게 상반기였다 나오고 있는데 진짜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다면 기록을 세우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물론 이제 안 끝났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수까지 봤으니까요. 한번 좀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지 볼까요? 요건 기사 나오는 거니까 바로 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월그린 부채 얼라이언스. 월그린 부채 얼라이언스는 약국 체인점인데 2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등이 CBSS고 2등인데 이 업체가 일단 4센트가 EPS 잘 나오는 바람에 0.96센트를 찍었고요. 96대 찍었고 주가가 지금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약간의 전망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 어쨌거나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많은 기업들이 이익 성장에 대한 부분들 내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 이거 전망이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이번에 좋았습니다만 주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컨스트레이션 브랜즈라고 하는 그 술 업체가 있는데 요 술 업체가 뭘로 유명하냐면 코로나 맥주 아시죠? 네네. 코로나 몰대로 음. 그런 맥주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0.14 비트에서 2.66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주가 잘 나오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실제 지금 이제 전망을 약간 업비트했는데 이거 뭐 술 먹는 거야 뭐 속 터지면 술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마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예. 막 마시니까 뭐 담배나 술 같은 거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많이 술 속 되게 쓰리시는 분들. 예. 되게 술 좋아하시냐 두 분 다? 저희는 뭐 애주가죠. 애주가잖아요. 예. 애주가니까 뭐 애주가인데 지금 최근에 이런 짱나니까 술 막 땡기죠. 땡기죠. 예. 근데 못 먹죠. 예. 그 방송 때문에. 예. 못 먹지만 하여간 예. 한 달에 2번은 드시잖아요. 매주 한 달에 2번은 그때 좀 먹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지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RH라는 기업이 있어요. RH가 이제 가구전을 만드는 기업인데 버핏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 또한 전체 그 전망을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바람에 정말 낮추고 있다는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 지금 주택 판매가 슬로우 다운하고 있다. 집이 안 팔리면 가구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보통 가구점 여기 나오는 판매하는 가구가 1,000만 원, 2,000만 원 되게 비싼 게 많아요. 근데 지금 집이 안 팔리니까 예. 매출이 안 올라올 것 같아서 주가가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7.7%가 급락 중에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거. 그다음에 또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오늘 32억 달러 정도 딜을 했는데 미국 정부하고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 백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도움이 된다고 기사가 나와주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1.1% 올라간다는 거 설명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사는요. 예. 자, 그 다음에 맵입니다. 맵인데 맵이 오늘 뭐 아유, 참 진짜. 아까 말씀드린 화이저 예. 외에는 다 빠지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에너지도 같습니다. 밀리네요, 오늘은. 그래서 에너지까지 밀리는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큰 손들은 매도하고 있는 거 사실이니까 이제 유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외로 많이 빠지는 게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행 관련주들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카니발 또 오늘 3.52%가 빠지는 상황입니다. 뭐 네. 로얄 캐리비전 크루즈 다 빠지기 때문에 크루즈 기업부터 여행 예약 사이트까지 빠져갖고 사실 여행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경기 침체 때문에 여행 안 간다는 게 팩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침체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침체 때 많이 빠진 종목이 금융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융주가 많이 빠진 상황에서 오늘 침체에 관련해서 주가가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오늘 아마도 제가 볼 때는 6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보통 말이 되면 정리매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침착하게 정리하는 수에 끝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시장이 참
만만치 않은 만만치 시장이죠. 않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진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시장이 참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예, 지금 장 초반이니까 예, 한번 좀 지켜보면서 내일은 좀 밝게 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시장 같이 봐주신 미국 주식 MC사 장우석 부사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지수는 좀 많이 밀려서 시작하고 있고 특히나 오늘 유럽 시장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미국 시장까지 부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늘 일부에 이제 이창호선님하고 시황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이제 1화로 봤는데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이제 미국인 파일럿이 베트남에게 이제 포로로 잡혔다가 7년 만인가 이제 살아남아서 이제 귀환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후기가 가장 먼저 그 포로로 잡히고 가장 먼저 사망한 사람들이 비관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제한적인 낙관론자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현실주의자들 오늘 하루 그냥 직시하는 거 객관화되는 거 예. 근데 요즘 같은 장애말로 너무 비관적으로 봐도 힘들고 너무 낙관적으로 봐도 힘들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친 관점은 좀 리스크할 수 있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을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대형주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고민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언제나 유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강세장일 때 강세 추세를 활용해서 잘 버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도 잘 방어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자기 전략을 수정해가면서 그 상황에 최선의 대응을 매번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상승장에서는 상승 추세를 타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계좌에 데미지 입대 다만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 잔고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꼭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내 계좌는 플러스 난다. 그건 뭔가 다른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그 상황은 바꿔서 말하면 시장이 또 추세 전환했을 땐 그게 불리할 수 있는 전략인 거라서 뭐 현재 시점에 나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좀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뭐 지금 장은 사실 제가 느끼기도 굉장히 예외적인 수준의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좌가 데미지 있는 것 자체에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상황 판단 잘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액션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지수가 빠지는데 내 계좌는 계속 플러스 낸다. 그건 지수와 역행하는 전략을 뭔가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우월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이나 나의 투자 스타일에서는 안 맞는 걸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가 아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 아까 뭐 제가 종소리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손실 중이어서 예, 조금 제발 좀 이제 올라가라. 이런 뭐 약간 추임새를 예, 조금 좀 이상하게 했던 거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저와 같이 또 같이 미국 시장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의존할 분들이 저희 뭐 채파고님 뭐 너무 좋으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하루하루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배우고 있고. 괜찮으시면 네. PC만 제가 다시 기사를 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나온 거. PC요? 네, PC. 다시 한번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거 다 드신 거죠? 예. 네. 일단 코어 PC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 전망했는데 4.7% 나왔기 때문에 일단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이니까 다행스러운 건데 아래 문구를 보시면 지금 6.6%가 지난달이었고요. 지지난달이었죠. 4월 달에가 6.3%였는데 이번 똑같이 6.3%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문구가 뭐냐면 떨어지지 않았다. 6.3%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약간의 고점 논란은 조금 더 지연돼 보인다. 가을까지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네. 지금 유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고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시장이 이제 무거운 거에 대해서 요게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점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글쎄요, 4월달과 동일한 수치가 나왔던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40년 결국 만에. CPI도 예. 이렇게 나올 걸로 이미 7월달 얘기인데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갖고 조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커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좀. 예. 네, 저희 글로벌 라이브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목요일 또 장마가 지금 오고 있는데 다들 좀 운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